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아틀란시안 정광석입니다. 저는 오늘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와 애자일 데브옵스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미래의 업무는 이제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분산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각 팀들은 이제 분산된 사람들과 도구 사이에서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각 회사의 팀들이 필요로 하는 방법들이 계속 변화하면서 현대의 팀들은 강력한 문화나 프랙티스, 도구가 필요합니다. 저희 아틀란시아는 이런 급변하는 현대 경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혁신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회사들을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팀들은 다 함께 일을 하면서요. 그다음에 모든 팀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일만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회사의 목표와 비전과 각 팀의 업무와 아웃컴이 다 일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팀들은 다양한 워크로드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각 팀들의 고유한 업무 특성을 인정하면서 또 좀 더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저희 아틀란시아는 좋은 문화와 프랙티스를 뒷받침하는 것을 저희 회사의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틀란시아는 그 팀워크를 위한 플랫폼이라고 저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들이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그래서 개별 팀들이 좀 더 각 다르게 일하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좋은 소프트웨어와 문화를 같이 개발하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틀란시안도 이제 업무를 진행하면서 훌륭한 인재를 채용하고 뭐 좋은 도구를 도입하고 이런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익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 많은 크고 작은 실패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프로젝트의 기한이 넘기거나 아니면 고객이 원한 기능이 아닌 전혀 다른 기능을 개발하거나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실패를 겪으면서 배운 사례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애자일이나 린 그리고 다양한 방법론들의 요소를 종합을 해서 이거를 프랙티스로 만들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팀 플레이북이라는 워크숍이 있고요. 혹시 이제 팀 빌딩이나 뭐 회사의 좋은 문화나 프랙티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팀 플레이북을 한번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틀란시아는 이제 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의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CIO나 CTO나 이런 그 C레벨에서 좀 더 비전을 갖고 그 회사의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나 뭐 PM이나 PGM, 뭐 디자인 같이 실제 제품을 만들고 고객에게 딜리버리하거나 이런 이제 각 팀 그 PM 조직에서 만든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이제 이를 배포하고 또 이를 운영하고 뭐 인프라에서 관리하고 이런 다양한 그 영역들을 커버하고 있는 도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각 도구들이 이제 크게 이 디스커버리, 딜리버리, 오퍼레이션 세 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스커버리입니다. 디스커버리는 이제 회사의 전략을 수립하고 뭐 제품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여러 가지 뭐 디자인을 하거나 이런 조직을 위한 도구입니다. 첫 번째로 아틀라스입니다. 아틀라스는 팀 도구 및 업무 전반을 어디서나 연결할 수 있는 최초의 팀워크 디렉토리입니다. 저희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여러 팀들의 작업이 어떻게 이제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조직의 목표에 연결되는지 전망할 수 있는 가시성을 제공한 도구를 만들었고 그게 바로 아틀라스입니다. 아틀라스를 이용해서 고객분들은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바로 팀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왜 그 일을 하고 있고 누가 그 일에 참여하고 있고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사실 꽤 간단해 보이지만 팀이 이제 조직의 목표와 온라인하고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컨텍스트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 가지 공통어휘 what, why, how와 프로젝트와 작업 상태를 공유하는 습관이 결합되면은 이 팀이 쉽게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프로젝트의 가시성은 더 높아지고 각 팀원들은 가장 무서운 질문이 그 프로젝트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라는 질문을 들을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건 바로 이제 아틀라스를 처음 사용하시면은 처음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직의 목표와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골은 이제 하이 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직의 규모와 복잡도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계층의 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골들의 이제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상태와 점수를 이렇게 활용해서 전체 회사의 이제 골들이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틀라스의 골 트래킹을 통해서 의사결정권자나 이제 매니저들은 현재 중요한 골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 더 자원을 투입해야 될지 아니면 뭐 다른 그 지원을 해야 될지 같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아틀라스는 이제 이렇게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왜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성공했을 때 모습이 어떤지를 이렇게 각 고울마다 입력하도록 이렇게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해당 골의 목표가 무엇이고 그 성과 지표가 무엇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골을 등록하셨다면 이제 골을 실제적으로 이제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여기 아틀라스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 프로젝트를 보일 수 있는 화면이고요. 개별 프로젝트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최근 업데이트는 무엇이고 이 프로젝트의 이제 오너나 아니면은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이 프로젝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뭐 이제 하위골이나 뭐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틀라스는 이제 매주 초마다 이 오너랑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상태 변경을 이제 요청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해당 프로젝트나 골을 팔로잉 하시면은 이제 쉽게 이 상태 업데이트를 받을 수가 있고요. 많은 조직들이 이제 월요일이나 이런 때 뭐 중요한 팀회의를 할 때 이런 상태 업데이트를 전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를 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회의 시간은 상태 업데이트보다는 이제 더 중요한 팀 빌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소비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아틀라스는 이런 좋은 회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데 뒷받침이 됩니다. 실제 이제 아틀라스 프로젝트가 현업팀에서 어떻게 이제 트래킹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디테일이 필요하시다면 여기 아틀라스를 뭐 지라 프로젝트의 뭐 이슈와 연결하거나 뭐 에픽 같은 거 이슈 타입과 연결하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 아틀라스 프로젝트를 좀 더 상세하게 이제 알고 싶으실 경우 컴플런스의 관련 문서나 이런 거를 만드시고 이렇게 링크를 하셔갖고 이제 해당 프로젝트에 필요한 좀 더 디테일한 컨텍스트를 이렇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회사의 골과 그 다음에 이런 골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제 아틀라스를 통해서 등록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골과 프로젝트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서 고객에 딜리버리하는 프로덕트 오너들에게 필요한 제품인 지라 프로덕트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쪽에서 이제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경우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이미 애자일 방법론을 도입하시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으셔서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소프트웨어 팀들이 이제 이런 애자일 방법론을 도입하셔갖고 뭐 스프린트도 돌리고 백로그도 돌리고 그래서 좀 더 이제 예측 가능하고 고객의 필요한 제품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데브옵스 팀은 이제 전통적인 운영 방식에서 데브옵스 방법론을 통해서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배포하고 빌드하고 빨리 문제를 찾을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데브옵스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로덕트 매니저들은 사실 이제 정확히 이들을 위한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제품이 없이 이제 폭포수 방법론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엑셀이나 이메일이나 이런 곳에 이제 요구 사항이나 아이디어를 다 등록을 하고 좀 더 체계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그런 프로덕트 오너들이 업무를 진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작업은 굉장히 이제 힘들어집니다. 다양한 그 첫 번째로 이제 가장 큰 도전을 살펴보면요,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나 이런 정보, 그다음에 고객의 피드백 이런 게 이제 다양한 여러 채널에 흩어져 있습니다. 뭐 이메일에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메신저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컴플런스의 회의록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프로덕트 오너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고객의 시장이 원하는 거를 캐치를 하고 그거를 이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제품으로 딜리버리를 하는 건데요. 이런 다양한 정보 소스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들을 취합해서 제품으로 전달하는데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팀원과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이 흩어져 있는 아이디어나 피드백 그리고 다양한 스테이크 홀더로 인해서 고객이 만족하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왜 이 일이 우선순위가 높고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사실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체계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인해서 이제 데이터 기반이 아닌 감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프로세스나 데이터에 기반해서 우선순위나 기능을 선별해야 되는데 감이나 아니면 이제 소수의 의견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다 보니까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런 컨텍스트를 사실 관련 제품팀이나 이해 당사자에게 전달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반대로 또 이제 이 많은 이해 당사자나 제품팀을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 또 이런 악순환으로 이게 연결이 됩니다. 이런 프로덕트 오너와 프로젝트 매니저를 위한 제품이 저희 이번에 이제 발표한 지라 프로덕트 디스커버리입니다. 지라 플랫폼을 베이스로 이제 프로덕트 오너들을 위해서 기능들을 선별한 제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지라 프로덕트 디스커버리의 메인 화면입니다. 지라의 프로젝트 관리 화면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프로덕트 오너들이 관리해야 되는 아이디어들을 여기서 체계적으로 선별하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이제 우리 제품과 비즈니스, 고객에게 임팩트가 있는지를 여기를 일단 아이디어를 등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아틀라스 고울을 지라 프로덕트 디스커버리에 연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지라 프로덕트 디스커버리 아이디어가 회사의 어떤 고울과 연결되고 어떻게 이제 내 업무가 회사에 기여하는지를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아이디어들은 이제 다양한 요소들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뭐 해당 아이디어의 뭐 시장 영향도나 아니면 구현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여기 아틀라스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별 아이디어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한 PO들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이 펼쳐집니다.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가설을 수립하는 단계인데요. 해당 아이디어가 가치가 있는지는 감이나 이런 감으로 하지 말고 여러 가지 가설과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틀라스의 개요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당 아이디어가 어떤 가치가 있고 구현할 필요가 있는지를 가설을 만들고 직접 여기다가 이제 그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설을 입력한 게 이제 경험이 없어서 어려우신 경우를 위해서 하단에 이제 템플릿에서 이런 가설들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기본 템플릿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설을 만들었다면 이제 가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외부 고객의 피드백이나 내부 회의록이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아틀라스 지라 프로덕트 디스커버리에 다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는 이제 인사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직접 PO나 아니면은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이 여기 뭐 댓글이나 이런 걸로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 뭐 웹서핑 하시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크롬에 저희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플러그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이제 JPD의 아이디어에 그게 수집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의 직원들과 논의했던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슬랙과 연결하면 바로 이제 슬랙의 대화 내용이 여기 지라 프로덕트 디스커버리에 인사이트로 바로 수집이 됩니다. 그래서 지라 프로덕트 디스커버리를 모든 아이디어들의 그 허브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개선하고 제품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이제 하기에 여러 가지 좋은 방법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브레인스토밍 회의일 겁니다.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하신다면 이제 여러 가지 뭐 두서없이 많은 내용이 나올 텐데요. 저희 아틀란시안 인텔리전스를 사용하시면은 이런 회의록에서 작성된 회의록에서 자동으로 이런 디시전과 액션 아이템을 뽑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줌으로 한 회의는 줌이 자동으로 이제 스크립트 만들어 주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 컴플런스에 넣어놨고요. 컴플런스에 AI를 이용해서 이제 디시전과 액션 아이템을 뽑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시전과 액션 아이템을 뽑은 다음에 그것들이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아틀라스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권장하는 방법은 화이트보드를 이용해서 좀 더 비주얼하게 회의를 하는 겁니다. 컴플런스 화이트보드는 이제 이번 1분기 말에 정식 출시 예정이고 지금도 이제 오픈 베타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플런스 화이트보드를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다양한 참여자들이 어디에 있든 실시간으로 이런 동일한 컴플런스 화이트보드 기반으로 같이 협업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회의 주재자는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이제 카테고라이징하고 이거를 선별해서 이제 여기서 구현할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를 좀 더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여기다가 이제 스탬프, 그 이모지 같은 이런 스탬프를 이용해서 이런 리액션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개별 아이디어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이렇게 선별됐으면 사실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이거를 액션 아이템으로 전환을 해갖고 실제 이제 이게 어떻게 제품팀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단계입니다. 컴플러스 화이트보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지라와의 강력한 연동입니다. 그래서 초기 아이디어를 이제 구체하기 위해서 지라 프로덕트 디스커버리에 등록된 아이디어나 지라 소프트웨어나 지라 워크 매니지먼트에 등록된 이슈를 이렇게 임포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포트를 하셔갖고 이것들을 이제 개별 화이트보드에서 안건으로 이렇게 논의를 할 수가 있고요. 업무를 이제 설계하실 때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업무의 종속성과 뭐 의존성, 선후관계 이런 거일 겁니다. 화이트보드에서 이제 이렇게 업무들을 선별하시고 여기다가 쉽게 화살표와 화살표를 이용해서 각 작업들 간의 릴레이션을 쉽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 간의 의존성을 설정하시면 바로 이제 지라에 이게 이슈 간의 릴레이션으로 되기 때문에 화이트보드에서 논의한 내용이 별도 추가 작업 없이 바로 지라로 반영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이슈를 화이트보드로 임포트해서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를 논의한 걸 말씀드렸는데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화이트보드에서 바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겁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이제 이를 바로 지라에 뭐 프로덕트 디스커버리 아이디어로 넣거나 지라 이슈에 에픽이나 뭐 스토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요 단계 1, 단계 2, 단계 3은 이제 일반적인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단계인데 이게 이제 그 회의에 나온 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각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회의에서 논의된 브레인스토밍에서 논의된 아이디어 클릭을 하시고 이제 각 아이디어들을 지라 프로덕트 디스커버리에 밀어넣을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시고 우측 상단을 누르시면은 이제 크리에이트 지라 이슈 메뉴가 뜹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덕트 디스커버리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 어떤 이슈 유형으로 만들지 뭐 해당 이슈에 필요한 뭐 기한이나 뭐 담당자나 기타 이제 카테고리나 여러 가지 지라에 필요한 커스텀 필드를 바로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슈도 이제 날짜도 선택하시고요. 뭐 컴포넌트 같은 것도 선택을 하시고 다양한 거 선택하신 다음에 맨 밑에 이제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시면은 이 지라 프로덕트 디스커버리에서 그 화이트보드에서 논의했던 이런 브레인스토밍 아이템이 바로 지라 프로덕트 디스커버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컴플러스 화이트보드를 연동하셔갖고 지라 프로덕트 디스커버리의 아이디어를 좀 더 정제하고 팀원들의 그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이제 이렇게 수집이 됐다면 사실 이제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치가 있는지 선별하실 단계인데요. 아이디어 영향도 평가를 기능을 그래서 프로덕트 디스커버리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영향도 평가는 이제 회사나 팀마다 필요로 하는 이런 가치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거는 이게 시장 고객에 대한 영향도, 요거 영향도는 이제 1점에서 5점까지 척도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현 난이도입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영향도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영향도 평가를 한 거를 이제 프로덕트 팀이나 이쪽에 딜리버리에 있어서 왜 이 아이디어가 가치가 있는지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요 영향 및 노력 평가 차트를 이용하시면 이런 거를 좀 더 이제 여러 아이디어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영향과 노력을 기준으로 이렇게 바로 XY 축에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에요. 여기서 개별 아이디어를 클릭해서 뭐 값을 바꿔보면서 이제 어떤 게 더 영향도가 있고 뭐 노력 대비 임팩트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여러 측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라 프로덕트 디스커버리에 제공 티켓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PO들이 이렇게 수집하고 구체화한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이제 이거를 프로덕트 팀의 딜리버리에서 이제 그 제품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인데요. 이걸 위해서 따로 이제 PO들이 직접 뭐 티켓을 입력하고 링크를 하시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덕트 디스커버리의 제공 상태라고 있는데 여기 3이라는 숫자가 보이실 겁니다. 3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이제 이게 지라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의미하고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지라와 연결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이미 연결된 이슈라 그런데 저기서 바로 클릭하시면은 이제 제공 티켓 만들기란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들을 제품팀에 딜리버리하고 이제 제품팀은 그럼 이렇게 이거를 에픽으로 등록하거나 한 다음에 밑에 스토리나 타스크나 서브 타스크 같이 좀 더 이 작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상세 업무를 분할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지라 프로덕트 디스커버리를 이용해서 아틀라스와 디스커버리 영역에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이거를 구현한 그 프로덕트 팀이나 소프트웨어 개발팀은 어떻게 저희 제품을 이용해서 이제 요 업무를 연동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경우 이제 지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는데요. 지라 소프트웨어는 오픈 데브옵스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오픈 데브옵스는 개발팀이 사용하는 수많은 도구들을 툴체인으로 연결해서 아틀라시안 제품이 아니더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툴체인을 연동하시면은 뭐 소스가 GitHub에 있든 깃랩에 있든 뭐 CI/CD를 젠킨스를 쓰든 뭐 서클 CI를 쓰든 뭐 다양한 도구들을 연동해서 오픈 툴체인으로 데브옵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 툴체인으로 지라 오픈 데브옵스 설정하셨다면 이제 지라에서 다양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뭐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제 이 이슈 관련된 소스의 커밋 내역을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게 이제 빌드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제 개별 소스의 상세 내역이나 뭐 브랜치, 뭐 커미터, 뭐 풀 리퀘스트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제품은 사실 이제 개발팀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다양한 팀들이 사실 이제 개발팀과 같이 제품을 만들 텐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 파이낸스도 있고 HR도 있고 특히 디자인이나 마케팅 같은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에 필요한 직무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이제 지라 소프트웨어에 뭐 오픈 데브옵스나 아니면 뭐 다양한 입력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새로 지라 베이스로 만든 게 이제 지라 워크 매니지먼트입니다. 워크 매니지먼트는 이제 이렇게 쉽게 보드 기반으로 IT 분들 그 비즈니스 팀 분들이 이렇게 이제 할 타스크를 등록하시고 쉽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를 이제 뭐 목록이나 아니면 캘린더나 이렇게 다양한 뷰를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유용한 게 이제 타임라인 뷰입니다. 타임라인 뷰에서는 각 타스크 간의 이제 의존성이나 뭐 선후 관계 이런 거를 마우스 드래그 앤 드래그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제품을 만들지만 사실 이제 지라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개발팀과 뭐 마케팅 팀이나 뭐 HR이나 이런 거 이제 사용하는 지라 프로젝트가 사실 다를 겁니다. 이럴 경우 이제 한 지라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다른 쪽에 전달을 한다든가 이런 걸 위해서 이제 별도의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작업이 바로 이제 지라에서 제공한 오토메이션 기능입니다. 오토메이션 기능을 이용하시면은 특정 이벤트에 맞게 이제 뭐 데이터를 보내거나 상태를 바꾸거나 아니면 뭐 웹북으로 어디 데이터를 쏘거나 다양한 이제 유즈 케이스가 있고요. 홈페이지 개발을 이제 개발팀이 완료했다면은 마케팅 팀이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마케팅 시작 그 이슈를 등록하고 이제 담당자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이제 업무를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메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업무를 자동화하실 경우 장점은 이제 많은 팀들이 팀 안에 암묵지로 숨어져 있는 팀의 업무가 있을 겁니다. 오토메이션으로 이런 작업을 만든다는 건 사실 이제 업무의 가시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오토메이션 사실 마우스 드래그 앤 드랍으로 굉장히 쉽게 만드실 수 있는데요. 또 이제 개발팀 같은 경우 굉장히 익숙하게 사용하시는데 비개발팀에게 또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아틀란시안 AI는 이제 자연어로 오토메이션을 만드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일단 컴플루언스를 통해서 오토메이션 만드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매월 일요일 날 매주 일요일 날그 90일 이상 된 그 일들을 뭐 아카이빙 상태로 돌리고 특정 레이블을 달라는 이런 명령을 내리면 자동으로 이제 AI가 이렇게 오토메이션을 만들어 줍니다. 현재 이제 지라 그 오토메이션을 자연어로 만드는 거는 내부에서 이제 개발 중이고 베타 상태입니다. 지금 컴플런스가 먼저 출시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컴플런스 워크 플로우가 지라보다는 덜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컴플런스에서 오토메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자동 오토메이션을 하는 기능을 출시를 했고요. 지라는 이제 올 하반기 정도 이제 출시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 개발팀에서 사용한 도구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제 오전에 매시 설명했듯이 개발팀이 필요한 도구는 사실 이제 지라 소프트웨어만이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사스 제품을 만들고 고객에 딜리버리하고 제품을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개발팀에는 이보다 더 이제 많은 컨텍스트와 이제 기능들이 필요한 제품이 필요합니다. 현대적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팀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분산 시스템인데요. 소프트웨어 중심이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정적 코드 중심이었다면 이런 모노리틱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뭐 마이크로 서비스나 API나 공유 라이브러리, 뭐 외부 기계학습, 뭐 클라이언트 도구, 뭐 이런 것들로 분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소프트웨어는 이제 단순히 작성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구성 요소를 사용해서 조립된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외부 구성 요소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 아키텍처는 사실 이제 현재 클라우드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아키텍처인데요. 반대로 이제 분산 아키텍처가 통제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는다면은 혼돈이 돼서 이제 엔지니어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게 되고요. 이제 제품 혁신이 느려지고 고객들은 이제 불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퍼스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뭐 제품이나 인프라, 소프트웨어 대신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뭐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뭐 API나 기덥스나 뭐 챗옵스나 뭐 다양한 이제 프랙티스를 이용해 갖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서비스를 만들고 배포하고 딜리버리 하고 계십니다. 근데 클라우드가 이제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그리고 새로운 기능들이 출시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추적하고 안전하고 유용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이제 많은 소프트웨어 팀들은 이런 데브옵스 관행을 도입을 했지만 데브옵스가 이제 동작하기 위해서는 사실 도구를 넘어서 좋은 경험을 제공하고 좋은 문화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 소프트웨어 팀은 이런 이제 복잡성을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특히 오픈 소스나 외부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이나 클라우드 때문에 굉장히 복잡도가 증가하고 있고 지역과 타임존이 다른 팀원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잡해졌지만 반대로 이제 빌드와 출시는 예전보다 더 자주 해야 됩니다. 빠른 속도로 지속적으로 출시하지 않으면 고객의 만족도를 만족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전에도 매시 얘기했듯이 개발팀의 부하를 줄여야 됩니다. 개발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데요. 이런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부터가 이제 일이라서 개발팀에 큰 부하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 조사에 의하면 한 30% 정도의 개발자들이 이제 이런 필요 정보를 찾거나 이런 데 시간을 소모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30%만큼의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컴파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개발팀에 필요한 도구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도구고요. 컴파스를 이용하시면 이제 이렇게 대시보드에서 팀이 소유한 컴포넌트와 현황과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는 전통적인 라이브러리뿐이 아니라 마이크로 서비스의 한 구성 요소일 수도 있고요. 라이브러리일 수도 있고 클라우드 인스턴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팀이 소유한 컴포넌트 관련해서 뭐 언제 소스 빌드가 되는지 배포가 어떻게 되는지 장애가 언제 발생해서 온콜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여기 쉽게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성과 기록표를 작성한 다음에 예를 들어 뭐 빌드를 여러 번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조건을 만족했는지 뭐 취약점 점검을 매 빌드 시마다 했고 뭐 취약점 점검에 대해서 나온 취약점을 뭐 조치를 했는지 이런 다양한 성과 보고 기준을 만드시고 이거를 여기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기능 중에 하나는 이제 공지사항 기능인데요. 많은 경우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나 이런 거 사용하다 보니까 의존성이 너무 복잡해져 갖고 업스트림에서 변경이 되는데 다운스트림에서는 이거를 몰라갖고 장애를 발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파스를 사용하신다면 이제 각 컴포넌트를 등록하시고 컴포넌트 간의 의존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를 관리하는 팀에서는 의존성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다운스트림에 공지사항으로 뜨기 때문에 혹시 이제 내가 존재도 모르는 이런 업스트림 컴포넌트 변경으로 인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인지 부하를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전에 이제 저도 그랬지만 컴플런스에 이렇게 뭐 필요한 개발팀에 필요한 정보를 페이지로 만들어서 사용하신 경우가 많을 겁니다. 사실 이런 것도 이제 유용한데 실제 이거는 뭐 라이브한 정보를 반영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뭐 컴포넌트의 디펜던시 매핑 같은 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트릭도 확인할 수 없는 방법이 있어서요. 컴파스로 컴포넌트를 이렇게 등록하시면 컴포넌트로 다양한 필요한 개발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서 이제 개별 큰 기능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측에는 이제 이 컴포넌트의 오너가 누구고 그 다음에 이 컴포넌트로 인해서 온콜이 발생했을 때 온콜 담당자는 누구고 온콜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컴포넌트가 사용하는 형상 관리는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프로젝트에 관련된 문서가 이제 컴플런스에 있을 경우 컴플런스 링크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 이제 매트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매트릭은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포인트를 찾는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제 이런 현황이나 매트릭을 조사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보고를 위한 보고나 이런 게 되는데요. 실제 개발자들이 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매트릭을 측정하고 이제 어떻게 개선을 할지 개선 포인트를 찾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컴파스는 이제 이런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매트릭을 찾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오전에 말씀드렸던 도라 매트릭 기반으로 매트릭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형상 관리 연결하시고 CI/CD 도구나
디플로이 도구를 연동하시면 거기서 이제 얼마나 많은 배포가 일어났고 배포의 성공률은 얼마고 장애가 났을 때 이제 복구 시간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 여기서 이제 매트릭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 보고를 위한 보고가 아니라 실제 업무가 이제 바로 매트릭이 되고 이를 통해서 현황과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개선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컴포넌트 종속성인데요. 개별 컴포넌트들은 이렇게 이제 종속성을 직접 여기 들어오셔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플랫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의존성이 한눈에 안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맵 방식으로 이렇게 컴포넌트 이제 의존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존하고 있는 나의 업스트림 컴포넌트는 무엇이고 내 컴포넌트에 의존한 다운스트림 컴포넌트는 무엇인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사항이 있다면 여기 종속성 기능을 공지사항 기능을 이용해서 이 컴포넌트의 주요 변경사항을 등록해 놓으시면요. 다운스트림 컴포넌트 사용자에겐 자동으로 알림이 갑니다. 그래서 로그나 대시보드에서 바로 이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발팀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여기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좌측은 이제 실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컴파스 화면인데요. 클라우드 이제 개발 및 뭐 SRE 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굉장히 많은 SRE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필요해서 이런 다양한 뭐 정보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API 업스트림 API가 변경됐을 때 이게 변경 사항을 몰라서 장애가 발생했다면 변경 사항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다운스트림에서는 이 API 변경 사항을 어디서 확인해야 될지부터가 일단 찾는 게 일일 수 있는데요. 내 컴포넌트에서 의존성을 찾아갖고 업스트림을 찾은 다음에 그 업스트림 컴포넌트에 들어가셔갖고 이렇게 API를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많이 사용하신 이제 스웨거 API 같은 경우도 여기 컴파스에 바로 연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지 부하를 줄이고 개발자의 필요한 정보들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딜리버리 팀에서 어떻게 저희 지라 소프트웨어와 컴파스를 사용하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퍼레이션 팀에서는 이런 제품 운영하거나 내부 외부 이제 직원들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 이를 위해서 ITSM 제품인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티켓 기반으로 내부 직원들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경우 이제 뭐 HR이나 뭐 총무나 아니면 운영 조직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반복적인 질문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경우에 뭐 많은 경우 직원들이 이런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몰라서 이렇게 이제 반복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 가시면 이렇게 서비스 포털이 생깁니다. 여기서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슈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카테고리라이즈해서 직원들이 직접 여기서 셀프 서비스를 찾아서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제 그 필요한 문서가 자동으로 추천된 것을 보셨을 겁니다. 여기다가 요청 사항을 넣으시면은 뭐 예를 들어 VPN 설정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VPN 요청을 날린다고 하면 VPN 키워드에 맞게 VPN을 뭐 윈도우 기준, 맥 기준 이렇게 내부에 이런 난리지가 있다면 자동으로 이걸 추천을 해줍니다. 많은 경우 이제 직원들은 적절한 매뉴얼이 제공된다면 셀프 서비스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매뉴얼 찾는 것부터가 일이라서 이게 바로 이제 지원 조직의 부하로 연결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에 서비스 포탈을 이용하시면 이제 이런 부담을 지원 조직이 덜고 그다음에 많이 발생하는 이슈나 요청들은 사실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면 뭐 내부 프로세스를 좀 더 투명하고 가시적으로 개선을 한다든가 절차를 간소화한다든가 이런 개선이 가능하실 거고요. 서비스 포털을 이용하셔도 되지만 많은 경우 이제 뭐 슬랙이나 MS 팀즈 같은 메신저를 이용해서 이제 문의 사항이나 뭐 토론을 하실 텐데요. 슬랙이나 팀즈로 요청 사항이 들어왔을 때 이런 지원팀에서는 바로 이거를 지라 서비스 매니저한테 이슈로 만들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는 컨버세이셔널 티켓팅이라고 하는데요. 지원하신 분에서 이런 문의나 요청이 있을 때 바로 이모지를 달면은 바로 이게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 이슈로 생성이 됩니다. 이럴 경우 장점은 해당 이제 직원이 뭐 장기 휴가를 가거나 뭐 부재 중이라도 업무를 연속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슬랙에 갇혀 있는 이런 정보들을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의 이슈 타입으로 끌어올려서 회사의 프로세스를 좀 더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저희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에 추가된 버추얼 에이전트를 이용한 겁니다. AI 기술을 탑재했고요. 이제 사람이 개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버추얼 에이전트에 그 여러 가지 학습을 시키고 인텐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룰을 만들어 놓으시면은 이제 AI가 자동으로 이렇게 정해진 룰에 따라 학습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새로
디자이너가 조인했는데 디자이너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피그마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피그마 라이센스를 그럼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학습에 따라서 이 찰리라고 불리는 저희 AI가 자동으로 이제 피그마의 에디터 라이센스인지 아니면 그냥 리드 온리 라이센스인지 물어보고 거기에 맞게 이제 라이센스를 할당을 해줍니다. 물론 이제 아직 굉장히 많은 그 기능들이 저희 AI 챗봇을 이용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50% 이상이 현재 챗봇, AI 챗봇을 이용해서 내부의 지원 업무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사실 이런 이제 처리 양은 점점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AI가 이제 처리 못한 거 대비해서 이제 사람이 개입할 수 있도록 마지막 단계에서 에스컬레이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커피를 쏟아서 저희 뭐 구매나 운영 조직에 이제 그 커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담당자가 이제 이런 뭐 내부 새 노트북 지급하려면 절차가 복잡해서 뭐 여러 논의 사항이 있었는데 이제 휴가를 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이 티켓을 받아서 처리를 할 텐데요. AI를 활용하시면은 새로 업무를 받은 담당자는 이 복잡한 이 커멘트를 확인하지 않고 AI를 이용해서 커멘트 이력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고 빠르게 이력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에게 필요한 요청 사항을 이렇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나 지라 소프트웨어나 지라 워크 매니지먼트, 컨플루언스에 쌓인 데이터들은 저희 데이터 플랫폼인 아틀란시안 데이터 레이크에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에 연결을 하신 다음에 이런 거를 이제 자주 사용하시는 뭐 타블로나 MS의 파워 BI 같은 BI 도구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런칭한 아틀란시아 아날리틱스를 이용해서 이런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날리틱스는 사용하기 쉽게 이렇게 이제 아웃 오브 박스로 다양한 차트나 분석 도구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제 SQL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비개발 부서에서 SQL을 배우는 거는 이런 분석을 위해서 하는 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 AI에서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SQL을 자연어를 이용해서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어를 이렇게 이제 필요한 데이터와 그 명령을 내리면은 자동으로 아틀란시안 AI가 이렇게 SQL을 생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생성된 SQL에 맞게 이제 우측에 필요한 차트와 관련 밑에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출시를 해줍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희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는 무엇이고 저희 아틀란시안 제품과 프랙티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더 좋은 업무 문화를 만들 수 있고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일하고 회사의 업무와 일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제품을 이용해서 이런 디스커버리, 딜리버리, 오퍼레이션 모든 분야를 작업을 연결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